그러면 저희가 슬라이드 3번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 1. 발효의 의미 제목란에다 입력을 해볼까요? 자, 1. 발효의 의미 입력해 주시고요. 자, 입력이 되셨다면 3번 슬라이드에서는 텍스트 이렇게 더 미닝 오브 이렇게 나와 있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동영상을 하나 입력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작업을 하는데 이 텍스트는 보통 처음에 있는 영어가 앞에 있으면 영어를 시작을 해서 얘를 이제 음, 여기 보시면 문단 번호라든가 이런 문단 번호 모양이라든가 이제 그다음에 글꼴 뭐 크기 이런 부분들이 지정되어 있죠. 이걸 다 작성을 하고 얘를 복사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텍스트만 바꿔주시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텍스트를 하기 전에 이제 여기 보면 첫 번째 영문어로 된 텍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텍스트 상자에다가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이제 한번 얘를 지정하시기 전에 이 텍스트 상자를 자동 맞춤 안 한 상태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시험장에서는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글자를 여기다 이렇게 쭉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했는데 이제 크기 조절을 하게 되면 만약에 기본은 자동 맞춤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크기 조절을 하면 글자가 다시 커지거나 다시 크기 조절을 하게 되면 글자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얘를 굴림의 24포인트 뭐 이런 부분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이거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자에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자동 맞춤을 해놓으면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이 자동 맞춤을 안 하는 걸 설정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글상자를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글상자 선택하고 이 경계선에서 테두리 있는 곳에서 클릭을 하십니다. 자, 커서가 이 안에 들어있으시면 안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경계선에서 바로 그러면 도형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도형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텍스트 상자도 이제 글자를 입력하지만 일종의 도형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셔서요. 그러면 오른쪽에 도형 서식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아이콘들 중에서 마지막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실까요? 자, 얘가 텍스트 얘를 누르게 되시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를 선택을 하고 글 상자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도형 서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뉴를 선택하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텍스트 상자에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세로 맞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쵸? 그리고 밑에 보면 텍스트 방향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자동 맞춤 안함으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세요. 네, 예로요.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선생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글 상자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자, 여기서 도형 서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형 서식 메뉴가 나타나면 그때 오른쪽에 있는 크기 및 속성 아이콘 얘를 클릭을 하고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자동 맞춤 안함 얘를 선택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글을 입력하기 전에 일단 글 상자에 형식을 맞춰 놓습니다.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요. 이제 여기다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영어 있는 부분을 저랑 같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얘가 1수준이죠. 1수준을 한번 입력해 봅니다.
난 제가 이렇게 입력하고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자, 입력이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첫 줄이 여기 이제 첫 줄까지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엔터 합니다. 엔터. 그 다음에는 수준이 얘가 1수준이에요. 얘가 1수준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갔죠. 2수준입니다. 이렇게 목록 수준을 늘릴 때는요. 잠깐만요. 자, 제가 커서를 여기다 놨습니다. 뒤에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목록 수준이 1수준으로 나오죠. 그래서 목록 수준을 늘릴 때는 키보드에 탭키, TAB라고 써 있는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상태의 1수준으로 올라면 Shift 탭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Shift 누르시고 탭 다시 올라오죠.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자, 탭 키를 누르면 2수준으로 가고 한 번 더 누르면 3수준, 한 번 더 누르면 4수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올리려면 Shift 탭, Shift 탭, Shift 탭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목록 수준을 늘릴 때는 탭 키를 누르시면 되고 목록 수준을 줄일 때는 Shift 탭을 누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기억이 나중에 잘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위에 보시면은 홈에, 홈 메뉴 여기 있죠? 자, 홈에 단락 그룹에 보시면은 여기 수준을 느리고 줄이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이걸 누르셔도 동일합니다. 자, 제가 커서를 여기다 놓고 여기 보면은 목록 수준 늘림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올림 하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죠. 얘가 단축키가 늘리는 건 탭이고 그 다음에 줄이는 건 Shift 탭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탭키 한번 눌러서 목록 수준을 이 수준으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입력을 하는데요. 자, 얘 입력을 하실 때 보시면은 자, 일단은 첫 줄을 끝까지 입력을 합니다. 엔터를 치지 않고요. 제가 그럼 끝까지 첫 줄, 여기서부터 이 수준의 첫 줄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도 글자가 내려오든 올라오든 상관없이 첫 줄을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첫 줄을 저는 여기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글상자가 작아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도 첫 줄까지는 그대로 입력을 하십니다. 네, 영타가 늦으실 것 같아서요. 조금 더 기다려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렸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력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은요. 다음 줄이 지금 이 수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죠? 근데 첫 줄을 입력하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에 글머리 수준이 여기 나타나요. 이 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글머리 기호 없이 얘를 줄을 바꿀 때는 엔터만 누르시는 게 아니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십니다. 그래서 글머리 기호 없이 줄 바꿀 때 자,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하면 얘가 이렇게 기호 없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선생님 줄을 바꿔요. 그죠? 그럼 나머지 문단을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한 문단 입력이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여기서는 엔터를 쳐도 되죠. 그래, 글머리 기호가 그래야 나오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는 엔터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점 글머리 기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이제 보드부터 맨 여기 지금 시작하는 바이까지 그대로 여기까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셨다면 여기서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자, 여기 글몰이 기호가 없으니까 그냥 엔터가 아니라 Shift 누르고 엔터 해서 나머지 입력을 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타 없이 입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일단 한 문단을 입력할 때 그대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서 한 수준을 내릴 때는 탭키, 자, 그리고 수준을 다시 올릴 때는 Shift 탭으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없이 줄을 바꿀 때는 Shift 엔터. 그거를 기억해 두셔야겠죠? 다시 목록 수준 늘릴 때는 탭키. 목록 수준을 줄일 때는 Shift 탭키. 그리고 글머리 기호 없이 줄 바꿈을 할 때는 그다음에 Shift 엔터. 이렇게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가 다 입력이 됐어요. 자, 되셨다면 이제 글 상자를 경계선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경계선을 클릭. 물론 여기서 블록을 다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 자, 이 문단부터 이거부터 하도록 하죠. 글머리 기호부터 바꿀게요. 그럼 일수준은 얘가 요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요 기호로 하래요. 이게 일수준이잖아요. 그죠? 자, 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수준에 아무 데나 커서를 놓습니다. 첫 번째 줄에다가. 자, 커서를 놓고요. 문단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정하지 않아도 커서를 놓으면은 이제 그 문단이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네, 이 기호를 하려면 이제 우리 홈의 안락 그룹에 여기 보시면 기호들 있죠? 여기 글머리 기호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이제 특수 문자는 앞에 거, 그다음에 숫자로 되거나 뭐 원글자라든가 이런 거는 이 뒤에 거죠. 우리는 지금 얘는 특수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앞에 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이와 같이 생긴 게 얘네요. 그쵸?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수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다 블록을 정해도 되고 네, 이렇게 어쨌든 얘만 블록을 정해도 됩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블록 정하시면 되겠죠. 얘도 그러니까요. 자, 얘는 체크 모양의 이제 글머리 기호네요. 그 여기서 선택을 하고 체크 모양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글머리 기호는
이게 맞춰줬어요. 얘처럼. 여기 첫 번째 조건을 해결했습니다. 다음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문단을 여기 보면 두 개로 나타나죠. 이 앞에 있는 거는 1수준에 대해서 지정하라는 거고요. 이 뒤에 있는 거는 2수준에 대해서 지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1수준이라 그랬어요. 이게요. 그죠? 그다음에 얘는 2수준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더 미닝부터 나온 거. 여기서부터 블록을 정하고 1수준만 블록을 정합니다. 자, 블록 정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굴림의 24 굵게 줄간격 1.5래요. 그럼 홈에서 여기 굴림이라고 하고 엔터. 그리고 24 포인트래요. 24 엔터. 굵게니까 가가가가 속성에서 진하게 눌러주시고 줄간격은 단락에서 여기 있죠, 선생님. 이게 줄간격이죠. 단락의 줄간격, 여기 선택하시면 돼요. 얘를 눌러서 1.5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정한 걸 보여드리면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일수준을 선택하고 자, 굴림에 24포인트에 진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줄간격 1.5 이걸 선택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다 되셨다면 예스시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이와 같이 조건이 얘처럼 하래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준 블록을 다 정하고 이렇게 정해서요. 자, 얘는 전체가 지정이 돼야 되겠죠? 줄만 지정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꼴이나 크기나 이런 부분이 다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이렇게 텍스트가 블럭이 다 정해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굴림, 자, 굴림, 엔터, 20포인트, 20포인트, 엔터, 줄간격 1.5, 자, 1.5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아, 만약에 여기가 1.5가 아니라 1.3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여기 문제가 안 나왔지만 한번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눌렀을 때 1.3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죠? 없을 때는 줄간격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줄간격 옵션에서요. 여기 줄간격을 여기를 배수로 선택을 합니다. 배수로. 그리고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1.3이라면 1.3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가 1.3으로 좁혀지는 거예요. 줄간격이. 근데 지금 1.5라고 했으니까 다시 1.5로 이렇게 바꿔놔 보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때 이제 글상 다 정해진 거니까 자, 여기 글상자를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줄여보세요. 자, 그래서 얘처럼 맞춰줘야 되겠죠? 글상자를. 이런 식으로 맞춥니다. 자, 맞추고 나서 그럼 이렇게 하면 글자들을 제가 커서를 여기다 놔볼게요. 굴림의 24, 가. 이게 변하지 않죠. 여기도 클릭을 하면 굴림의 20 변하지 않죠. 여기 높이, 글과 글 사이의 간격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느냐면 아까 이 도형서식의 텍스트 옵션에서 여기 자동 맞춤을 안 함으로 해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해놓으면 얘를 이 글상자를 조절을 하면 이게 다 변경이 됩니다. 상자의 크기에 맞춰서요. 자, 기본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작업하기가 용이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 일단 이렇게 놓고요. 자, 얘를 복사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할 때 컨트롤 키하고 경계선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도형 복사하듯이요. 컨트롤 키에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요.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는데요. 자, 글 상자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밑에다 놓고요. 자, 여기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입력을 하실 때요. 자, 얘를 싹 지우고 하면 이 영향이 얘가 위로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서를 놓고 뒤에 글자를 조금만 남겨놓고 쓰세요. 첫 번째.
수준 거를요. 한 요 정도 그냥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한영키 눌러서 이제 발효란 이렇게 써볼게요. 발효란, 발효란 하고 뒤에 거 지우시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수준에서요. 이 수준 할 때 제가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 밑에 건 필요 없으시죠? 여기 한 이 정도.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지우고요. 지우고 뒤에 글자 조금만 남겨놓고 또는 뒤에 거 다 지우고 앞에 글자 조금 남겨도 상관없죠. 이렇게 놓고 쓰시라는 거죠. 자, 발효란 하고 이제 글자가 이제 있는 글자에 그대로 적용이 됐다면 뒤에 건 지우시고 난 다음에 쓰셔도 되겠죠. 이렇게 미생물이 그런 식으로 씁니다. 탄수화물. 여기까지 쓰고 글머리 기호가 없죠. 그러니까 엔터가 아니라 Shift 엔터 눌러서 글머리 기호 없이 이렇게 합니다. 자, 얘도 글머리 기호가 없으니까 Shift 엔터. 그리고 나서 다 작성하며 글상자를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글상자를 크기 조절을 하세요. 그리고 똑같이 1수준, 2수준이 여기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이렇게 위치가 나타나거나 또는 이제 얘가 내려오거나 올라오지 않도록 글자를 똑같이 출력 형태를 보고 그대로 맞춥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물음표가 빠졌네요. 근데 앞에가 좀 띄어진 것 같으면 한 간씩 띄워주면 되겠죠. 앞에서요, 그죠? 근데 원래 보통 이거 안 띄우고 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내용이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서도 원래 안 띄우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 띄운 건데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띄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가 맞아야 되거든요. 엔터 했을 때요. 띄우지 말고 그냥 입력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텍스트는 다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삽입하는 게 나오죠. 이 세부 조건에. 자, 동영상은 항상 내 PC의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 그림이 있는 그곳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갖다 삽입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삽입 눌러주시고 동영상은 미디어 그룹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미디어 있죠? 여기 비디오를 선택을 하시면요. 이 비디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에 있는 영상을 갖고 올 때는 내 PC의 비디오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내 PC의 비디오.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이제 동영상이 있는 위치가 바로 열릴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림이라든가 이런 그림을 픽처 폴더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얘가 그거를 기억을 해서 그 폴더를 바로 열어줍니다. 이렇게 문서의 IDQ 폴더의 픽처. 여기가 안 열렸다면 동일하게 문서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들어가서 동영상이 보여요. 네, 얘를 선택하고 삽입을 하고 그러면 여기 삽입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들어갈까요? 자, 들어갔다면 바로 비디오가 선택이 됐다면 상단에 여기 비디오 도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빈 곳에서 제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 비디오 메뉴가 없어지죠. 도형처럼 동일합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위에 상단에 비디오 도구가 나타나요. 그때 바로 재생 탭을 눌러주시고요. 재생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반복 재생과 설정을 선택하래요.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을 설정을 하래요. 이게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생에서 이 시작에서 클릭할 때를 눌러서 여기 자동 실행을 선택을 합니다. 다시요. 자, 비디오가 나오면 비디오 도구의 재생에서 자동 실행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 시작에서요. 여기 클릭할 때에서 자동 실행. 그 다음에 반복 재생. 얘를 체크해 주라는 얘기예요.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선택하고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이렇게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크기 조절해서 이제 원하는 위치에, 여기 있는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 정도 있죠? 이렇게 놓고 다음 슬라이드를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 3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해서 이제 60점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작업할 게 되게 많죠. 1시간 내에 얘네들을 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이 작성하는 것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해주셔서 빨리빨리 작성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100점짜리들이죠.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60점짜리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한번 눌러놓겠습니다. 자, 저장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첫 시간에 했던 파워포인트 A형 문제지 얘를 가져와 볼게요. A형 문제지. 그리고 그때 수업을 같이 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파일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이제 얘는 7월, 그러니까 2024-0701로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신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을 갖고 오고요. 만약에 첫날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참석을 못 하셨다가 두 번째 날부터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여기에다가 맨 뒤에 슬라이드에서 엔터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여기서 그냥 작업을 할게요. 자,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현재 지금 했던 이 C형에다가 그냥 엔터를 쳐놓고 엔터 두 개를 쳐놓고 작업을 그대로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저도 파일을 갖고 올게요. 얘는 닫고 저장하고 우 인가요? 이거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되겠네. 한 셀이 열려서 한 쇼가 열리네요. 한 쇼. 한 쇼가 열려서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첫째 날 작성한 거예요. 그죠? 여기 차트까지만 했어요, 선생님. 그죠? 여기 차트까지만. 이거 똑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표 문제. 이거 슬라이드 4번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자, 만약에 이 파일이 없으신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금 작업한 2024-0705인가요? 지금 했던 그 슬라이드에다가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그냥 연습을 해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3번 슬라이드부터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잠깐만요. 얘가 하나, 둘, 하나가 모자르네요. 그쵸? 하나 더 엔터 해줘야 되겠네, 여기서. 1, 2, 3, 4, 5, 6이죠. 4번 슬라이드부터 합니다. 여기 4번 슬라이드.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표 작성하는 거 다시 연습해 보시면서 그 다음에 슬라이드 3번, 오늘 텍스트 슬라이드까지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4번. 자, 먼저 제목 작성해야겠네요. 클릭하고 작성을 해봅니다.
입력을 해주십니다. 자, 그다음에 표를 먼저 만드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저는 이게 지금 여기 표가 없어요. 만약에 없으면 여기서 삽입해서 표를 갖고 오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글머리 기호로 표가 있다면 표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저도 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 삽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열이 하나, 둘, 세 개죠. 여기 3. 자, 행도 하나, 둘, 세 개네요. 삼행삼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3 해놓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죠. 자, 누르고 나서 표가 생성되면 바로 표도구의 디자인의 표 스타일 옵션에서 얘 해제해줬죠, 선생님. 요거, 그죠? 바로 해제해 주셔야 돼요. 생성되면. 자, 뭐, 글머리, 머리글행 체크 해제, 줄무늬행 체크 해제. 여기서 원래대로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을 일단 선택해 놓고, 여기에 이제 스타일을 봐야 되겠죠. 표에 대한 세부 조건을 봐야 돼요. 걔를 하면. 자,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표 스타일에서 자, 여기서 강조 6번이네요. 테마 스타일 1이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테마 스타일 1 강조 6 이거네요. 그죠? 이를 선택을 해주면 여기 일단 세부 조건은 실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되셨을까요? 자, 다 되셨다면, 자, 얘를 크기 조절을 해도 되고요. 먼저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그냥 좀 약간 이렇게 크게 해놓고 일단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어때요, 선생님? 여기 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글자가 이렇게 내려왔어도 상관없이 첫째 줄 그대로 입력하고 엔터 하고 두 줄이니까 이렇게 입력합니다. 예, 칸이 좁아서 너비가 좁아서 이렇게 글자가 내려오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이 그 줄만 맞춰서 엔터 칠 때는 줄을 바꿀 때 엔터 치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 다 하셨을까요? 다 하셨다면, 자, 일단은 이제 블록을 전체 잡고, 자, 세부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표에 대한 부분이, 자, 표나 도형 모두가 다 이렇게 지정을 하래요. 도둠의 18포인트래요. 그러니까 여기 도둠 하셔도 되고 도둠을 여기서 찾으셔도 되죠. 그리고 18포인트 되네요. 18포인트.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표를 경계선에서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이제 크기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저는 옆으로 좀 크게 조절을 하고 이게 줄여야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줄여요, 일단. 줄여서 일단 갖다 놓습니다. 위에 도형이 상단 도형 들어갈 공간 놔두고 얘 같은 경우에 여기 홈 퍼니처 있는 여기 2점 사이에 얘가 위치가 됐죠. 그래서 저도 한 2점 사이에다 이렇게 하고 가능한 한 밑으로 내려놓고 자 얘를 저희 경계선에서 얘를 보면 이쪽은 좀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겠죠. 얘도 이쪽으로 좀 가고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되겠네요. 얘는 조금 더 가고 얘는 더 길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길게 좀 더 가야 되나요? 일단 글자가 다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절을 해서 글자들이 얘처럼 이렇게 한 줄에 그대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해줘야겠죠. 일단 조절이 됐어요, 선생님. 자, 조절이 됐다면 정렬도 일단 얘가 다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하고 여기서도 세로도 자, 이쪽에 정렬을 예, 가로 가운데 정렬 그다음에 여기선 세로 가운데 정렬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서 정 가운데로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위치하고요. 이 부분은 또 폭이 작으네요. 그럼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글자가 얘처럼 다 동일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위치는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곳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되셨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조금 더 길어야 되네요. 여기 너무 줄였어요. 한 이 정도.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상단 도형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상단 도형은 얘가 상단 도형이죠. 요거죠. 자, 먼저 직사각형이 밑에 있고 그 위에 오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직사각형 한번 삽입에 도형에 직사각형, 사각형에 직사각형 선택하고 자, 여기서부터 드래그 하셔서 적당하게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크기를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거 색깔은 진하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색깔 여기 도형 채우기 해서 그냥 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나 뭐 이런 걸로 하시면 되죠. 그냥 진한 거는 밑에서 두 번째 정도, 흐린 거는 위에서 두 번째 정도. 꼭 그 색깔을 안 해도 되세요. 근데 이제 추천을 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시험 볼 때 그냥 끝에 있는 걸로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그냥 편하죠. 색깔 흐리고 진하고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고 조금 더 흐린다 그러면 자, 얘에서 여기서 얘보다 조금 더 흐린 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 정도로 여기 안에서 그냥 하나만 가지고 정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했고요. 오각형 다시 가져올게요. 자, 오각형. 그러면 오각형도 삽입에 도형에 얘는 기본 도형에 여기 보시면은 얘는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입니다. 십각형, 십이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각형 선택하면 되죠. 다시 도형에 자, 오각형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그려줍니다. 이렇게 모서리 부분부터 이쪽 모서리 부분에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은 이제 정가운데 위치하게 돼요. 이렇게요. 자, 되셨다면 자, 얘가 색깔이 흐리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요?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자, 흐린 색깔 이런 걸로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런 색깔로 해도 되고 자, 일단 흐린 색깔로 해주시면 돼요.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 중에서 자, 만들어졌다면 전체를 블럭을 이렇게 잡습니다. 도형을. 그럼 얘가 다 선택이 됐어요.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모 안에 선택이 됐어요. 자, 그리고 얘는 도둠에 18포인트 해줘야 되죠. 이것도 홈에, 여기서 도둠에, 엔터. 18포인트니까 그대로 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글자를 쓰셔도 되고, 복사하고 난 다음에, 복사하고 난 다음에 쓰면은 지우지 않고 하는 거고, 얘를 먼저 복사하면 글자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쓰시면 되고, 글자를 쓰고 복사하게 되면 글자 지우면서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복사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자, 복사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는데 똑바로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똑바로 복사가 되게 하려면 컨트롤 키 누를 때 시프트를 같이 눌러준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마우스를 경계선에다 놓고 클릭하고 드래그. 그죠? 네, 이렇게. 자, 크기가 맞으면 그대로 또 드래그. 네, 이렇게 하면 되죠. 크기가 이제 여기까지 했더니 이게 작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때는 컨트롤 키는 하지 않고 시프트 키만 누르고 미세 조정할 때 시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한다 그랬어요. 자, 시프트만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미세 조정.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글자 써볼까요? 가구. 이게 흰색이네요. 자, 그러면 전체를 블럭을 이렇게 다시 잡고 여기서 색깔을 글자색을 검정색 한번 눌러줘야 되겠죠. 도형은 기본으로 정해진 색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아니면 전체 잡아서 글자색을 바꿔주면 되세요. 소품 글꼴은 도둠이 18포인트 맞췄으니까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되죠. 조명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습니다. 되셨을까요? 다 되셨다면 다시 한번 이제 왼쪽 좌측 도형, 좌측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와 같이 생긴 것 어디 있나 한번 봐야겠네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얘는 기본 도형에 있어요. 자, 기본 도형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예, 스마일 바로 옆에 이 도형을 선택한 겁니다. 자, 얘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얘 이름은 모서리가 접힌 도형입니다. 자,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그립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 줄을 맞춰서.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도형 효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여기 채우기니까 도형 채우기에 비트를 내려서 그라데이션 누르고 기타 그라데이션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죠? 자, 색깔은 무조건 도형 채우기 깡통에서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메뉴가 나왔죠. 그라데이션 나오고 자, 선형 아래쪽을 해야 되니까 자, 종류는 선형을 선택하고 방향은 아래쪽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선형 선택했으니까 아래쪽이 얘네요. 선형 아래쪽이 진하게 돼 있는 거. 됐어요. 됐는데 얘가 색깔이 틀려요. 위에가 진하고 밑에가 흐려요. 그죠? 시작색과 끝색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색과 끝색만 바꿔줘도 되고요. 요걸 두 개 지우고 바꾸셔도 돼요. 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 시작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시작색을 선택하고 여기서 진한 색으로 진한 색을 선택하고 끝색을 흰색을 해볼게요. 끝색을 흰색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워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지우고 얘도 지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거를, 물론 이걸 왔다 갔다 조절을 하면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두 가지 색만, 두 가지 색이 표현됐을 때는 이 중지점을 두 개만 남겨놓고 색상을 시작색과 끝색만 맞춰주시면 이제 똑같이 나오죠. 자, 얘는 선형 아래쪽인데, 자, 이렇게 맞춰준다는 거죠. 그죠? 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맞췄어요. 자, 이렇게 맞춰졌다면 얘를 또 얘도 마찬가지로 도둠의 18포인트 해야 되겠네요. 그럼 도둠의 18포인트 써볼까요? 도둠 18, 도둠, 엔터 18포인트 됐어요. 그렇다면 얘도 복사하면 되겠죠. 자, Shift와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 자, 얘는 작으니까 네, 여기서 할 때 Shift만 누르고 다시 올리고 크기 조절할 때는요. 다시 Shift 컨트롤 누르고 복사. 그리고 또 Shift 키 누르고 크기 조절.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글자 쓰겠습니다. 자, 구분, 비중, 자, 여기 종류. 얘도 글자색이 틀리니까 전체를 블럭을 잡고 검정색 한번 눌러주면 되겠네요. 네, 검정색 했을 때도 얘가 혹시 뭐 가운데로 안 갔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여기 세로도 중간 정렬 만약에 안 갔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전체 위치를 바꾸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자, 얘를 여기서부터 전체를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방향키로 밑으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옆으로 가고 이게 전체로 조절하시면 돼요.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했다면 자, 그리고 해제 이렇게 해보십니다. 자,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오늘 우리 학습한 슬라이드 3번을 다시 여기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3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할게요. 자, 얘까지는 80점짜리였고, 요거는 또 160점짜리네, 60점. 그죠? 자, 얘도 입력을 해봅니다. 1, 홈퍼니치 입력하고요. 자, 그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얘를 작성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 표가 있죠, 선생님들께서는. 근데 저는 이거 정답지 해놨더니, 아, 그 마스터 슬라이드에다가 얘를 적용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왜 3번 슬라이드 내용 및 제목 슬라이드에 하자고 한 이유가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마스터 슬라이드 작업할 때 3번 슬라이드에다 작업하시는 게 훨씬 선생님께서 시험장에서는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얘를 그냥 여기서 가져올게요. 아까처럼 삽입의 표. 자, 표 삽입했어요. 아, 표가 아니죠. 죄송해요. 네, 얘는 그냥 글상자네요. 그죠? 글상자니까 이렇게 없을 때는 이 텍스트 상자에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삽입해서 이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얘를 가지고 와서 그려서 입력하는 거죠. 없을 때는. 그리고 글머리 기호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글머리 기호 이거 넣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죠? 자, 맨 처음엔 아무것도 안 넣고 하셔도 상관없죠. 자, 그럼 얘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 자, 얘 입력하시기 전에 이제 텍스트 상자니까 제가 이제 무용 서식에 들어가서 텍스트 옵션에서 자동 맞춤 안 하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우클릭. 다시 방금 전에 없어졌어. 다시 할게요.
그리고 부영소식이 저 여기 나타났기 때문에 그대로 할게요. 이거 선택하니까 이게 없어져서요. 자, 여기에서 크기 및 속성 눌러서 여기 자동 맞춤 안함 이거 선택하고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X를 닫고 그리고 글자 입력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첫 줄 홈퍼니싱 입력했어요. 근데 이제 엔터 누르면 글머리 기호가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 단계 들어가려면 탭키 누르고 입력하면 되죠? 네,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입력하시고 다음에 글머리 기호가 없죠? 그러니까 Shift 엔터로 줄을 바꿉니다. 입력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에 맞춰서 하셔야 되겠죠. 자, 먼저 기호부터 여기 나와 있는 글머리 기호부터 바꿉니다. 1수준에 커서 놓고 이제 기호가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단락에서 1수준 기호 찾아서 놓고 그다음에 2수준 기호, 2수준 기호 두 번째 줄에다가 셀프 커서를 놓고 그다음에 이 수준은 체크 표시. 아, 여기서 잠깐 보면요, 선생님. 자, 얘가 만약에 1수준의 기호가 여기에 있는 게 없어요. 없을 때는 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이 메뉴는 이 글머리 기호고요. 요거 번호 매기기 기호는 요거예요. 자, 제가 이거 누르면 이게 번호 매기기가 나와요. 근데 글머리 기호에서 예를 들어서 그림이 들어갔다든가 사용자 지정으로 특수문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그림은 여기서 찾는 건데 그림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가끔 여기 이제 사용자 지정에서 특수문자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 보면 아주 이제 드물게 나타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여기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를 이제 현재 글꼴, 한글 글꼴이나 현재 글꼴, 한글 글꼴 이런 거 맞히시고 여기 들어가 보면 밑으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요. 여기 도형 기호하고 기타 기호. 여기를 도형 기호 누르면 여기 도형 기호들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기타 기호. 기타 기호 누르면 이런 기호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걸 음악을 넣는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여기 음악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기본으로 여기서 기호를 선택했을 때 없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이제 여기를 한글 글꼴이나 여기 맞춰놓고 이걸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현재 글꼴에서 이제 특이한 한글 글꼴에서 여기
잠깐만요. 얘는 여기서 이것만 하셔야 되겠네요. 현재 글꼴이나 아니면 한글 글꼴, 한글 글꼴 해놓고 여기서 기억하시는 하셔야 될 거는 이제 기타 기호나 도형 기호. 이 중에서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제 아주 드물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나오니까 혹시 이제 모르니까 이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다. 자, 그러면 취소하고요. 자, 원래대로 저도 얘 다시 돌려볼게요. 그러면 예정. 얘를 바꿨어요. 자, 그러면 글머리 기호는 됐으니까 일단 문단을 1수준부터 블럭을 정하고 자, 얘를 굴림의 24, 굵게 줄간격 일정 똑같죠, 항상. 자, 해볼까요? 굴림, 엔터, 그리고 24, 엔터, 굵게, 진하게, 줄간격 1.5, 1.5 했어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자, 블럭을 다 잡고, 자, 굴림의 20, 굴림, 엔터, 20, 엔터. 자, 그다음에 줄간격 1.5, 1.5.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상자는 뭐 크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되셨을까요? 자, 되셨다면, 자, 얘를 복사해야 되겠죠? 위치에다가 갖다 놓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하나 복사합니다. 그리고 위치에다 놓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한 이 정도만 딜리트로 지우고, 나머지 홈 입력하고 뒤에 거 지우고, 여기 너무 딜리트해서 얘가 올라오지 않도록 잘 지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한 이만큼 지우고, 자, 딜리트를 지우고, 자, 일단 글자를 한 글자라도 써놓고, 그리고 뒤에 거를 지웁니다. 지금 쓰여진 글자의 속성을 그대로 영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여기다 블록을 정하고 하면 가능하긴 한데요. 밑에 게 위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시험장에서는 이제 안전한 방법이 가장 좋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품으로까지 쓰고 Shift 엔터. 그리고 다음엔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고 크기 조절을 해서 넣으면 되겠죠. 좀 기다려 드릴게요. 네, 되셨을까요? 자, 되셨다면 선생님 얘를 넣어야 되겠죠? 얘를 넣으려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삽입에 미디어 그룹에 비디오 선택, 내 PC의 비디오 선택. 그러면 픽처 폴더가 열리면 동영상 선택하고 삽입.
그리고 바로 나오면 바로 비디오 도구에 재생해서 클릭할 때 눌러서 자동 실행, 반복 실행. 이거 선택해주고 크기 조절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먼저 갖다 놓고 크기 조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얘도 끝났어요, 선생님. 이런 거 이제 너무 많이 자세히 뭐잘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양이 많기 때문에 조건만 빨리빨리 실행하시면 돼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제 처음 입력해 보는 거니까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하면서 정확하게 하는데요. 시험장에서는 빨리 하시면서 또 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에 있다면 비슷하게 있다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장 한번 눌러놓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슬라이드 3번까지 이제 작성을 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 이제 요것도 한번 더 해볼 거예요. 네, 목차 슬라이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얘도 60점짜리죠? 얘도 60점짜리, 얘도 60점짜리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작업을 하실 때 제가 처음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한 다음에 얘 100점짜리 이걸 먼저 하자 그랬어요.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얘가 80점짜리니까 60점, 60점.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많은 점수가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겠죠. 얘는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좋거나 얘하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40점짜리니까 40점짜리를 다 잃지는 않잖아요. 요거 복사해서 왜 마스터 슬라이드 해가지고 바로 컨트롤 V 해가지고 이거 붙여놓자고 했었잖아요. 그쵸? 요 점수는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40점에서 1번, 2번을 안 하더라도 이제 점수가 40점에서 얘 제외하면 크게 많이 버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 일단은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연습하시면서 내가 편한 대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어떤 슬라이드를 먼저 작성하시든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이두 번째 슬라이드죠. 자, 목차라고 입력을 합니다. 목차. 제목 입력을 하고요. 그 작성된 마스터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도형을 한번 입력을 하려 그래요. 이 도형을 지금 얘가 선생님 여기 보니까 얘도 이제 선이 없어요. 네, 그쵸? 여기 보면 자, 여기도 도형 선 없음을 하래요. 그죠? 도형 선 없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형태는 이런 식으로 하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 복사해서 글자만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요 맨 위에 있는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 맨 밑에 있는 도형부터 해볼게요. 얘는 블록 화살표네요. 보니까. 그죠? 여기 보시니까 이거 화살표잖아요. 그럼 블록 화살표 가져볼까요? 자, 삽입에, 도형에, 자, 특히 목차 슬라이드에서는 도형이 하나 틀리면 이 점수가 다 감점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도형을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블록 화살표 이 모양이죠. 이 모양. 오각형. 블록 화살표의 오각형 선택해서 이게 그려볼까요? 자, 적당하게 자, 그립니다. Shift 키 누르고 하게 되면 이게 정사각형이나 정오각형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선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적당하게. 자, 그 다음에 자, 색상은 좀 흐리죠, 선생님? 도형 채우기. 그러니까 도형 채우기에서 자, 저 흐린 색 위에서 두 번째 색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되고 아무거나 자, 두 번째 색 정도로 아니면 첫 번째 색으로 해도 상관없겠네요. 얘는 아주 하나니까 자, 첫 번째 색으로 했어요. 네, 첫 번째 색으로 하고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윤곽선 없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기본 도형으로 해주는 게 좋겠네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 일단 기본 도형으로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려지는 게 이 색깔과 선이 없는 것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 또 마찬가지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삽입의 오각형, 삽입의 도형의 자, 오각형 여기 있네요. 기본 도형이 아까 사용해봤죠. 자, 선택하고 이 위에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겹쳐서 그려줘 볼게요. 이렇게 조금 높여도 되고.
자, 그리고 얘는 색상이 진하죠. 그러니까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진한 색으로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색 정도. 자, 됐을까요? 자, 일단 도형을 여기까지 그려 놓으십니다. 자, 그러면 다 되셨다면 여기 이제 글꼴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상자가 글 상자가 하나 들어갔어요. 홈 퍼니싱 이렇게요. 그렇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삽입에 보면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에 가로 글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이거 하면 돼요. 가로 상자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그려볼까요? 이렇게 드래그해 놓고 자, 여기에다가 홈 퍼니싱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맞춰서 놓겠습니다. 일단. 자, 이게 위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방향키로. 방향키로 하면 미세 조정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거 해주시면 되죠. 굴림의 24 이걸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 블록을 잡고 이렇게 블록 잡고요. 여기다 굴림의 엔터 24 엔터 이렇게 주라는 거죠. 그죠? 조금 위치가 안 맞으니까 방향키로 조금 맞춰줘요. 자, 되셨다면 얘도 글자 한번 쓸까요? 1 얘도 해놨으니까 그죠? 1 이렇게. 첫 번째 도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텍스트 상자까지 해서 지정 글꼴 크기, 뭐 글꼴 색 이런 거 다 맞춰서 완전히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자, 다음에 얘를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전체 블럭을 잡고, 자, 얘도 똑바로 내려오면서 복사를 하려면, 자, 컨트롤 키로 그냥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는데,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그럼 똑바로 내려오죠? 얘가. 둘, 셋,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글자만 바꿨으면 되겠네요. 자, 2, 얘는 3, 얘는 4. 자, 그 다음에 글자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홈 퍼니싱 다음에 그리고 글상자가 작으면 이제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이렇게. 그죠? 자, 일단 얘가 나중에 조절하면 돼요. 자, 일단 크기는요. 자, 얘도 리모델링, 시장 규모, 추이, 예. 아예 크게 해주는 게 나을 뻔했어요. 처음부터 글상자를 입력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크기 조절하려면 자, 선생님이 얘를 클릭하고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이제 각각의 개체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시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그럼 이게 세 개, 네 개가 다 선택이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옆으로 들어가면 같이 늘어나겠죠? 얘가. 그죠? 같이 늘어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삽입하는데 요렇게 이 그림만 넣으래요. 요렇게. 자, 그림을 넣어볼까요? 자, 삽입에 그림에 문서에 잠깐만요. 자, 내 문서에
IDQ 폴더에 픽처 폴더, 픽처 폴더에서 자, 이 그림이 여기 그림 5에 있어요. 그죠? 이거 자르기 기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들 그림 없으시면 아무거나 갖고 와서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자, 얘를 선택했어요. 삽입.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이 들어왔는데 이 그림 중에서 일부분인 얘를 선택하래요. 만약에 이 그림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서 자르게 할 때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해주면 이제 한 번에 얘 선택이 되겠죠. 이쪽에 있는 그림은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대각선으로. 이 그림은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겠죠. 그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좀 빨라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오려보려고 합니다. 선택하고 선택하게 되면 상단에 그림 도구가 나타나죠. 그림을 했을 때. 그러면 크기의 자르기 이 메뉴가 있죠. 이 자르기를 누릅니다. 자르기를 눌렀어요. 그러면 조절점이 자르기 조절점으로 바꾸니까 얘를 남겨야 되니까 이제 마주보는 대각선 쪽에 자르기 조절점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요.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면 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그리고 뒤에 위에 부분도 조금 줄여줘서 이렇게 해주고 클릭하면 되겠네요. 혹시 이런 선이 이렇게 나면 뭔가 선이 나타나면 걔도 완전히 잘라서 얘만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위치에. 그 자르기, 그림의 자르기 기능을 잘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죠. 그냥 이렇게 하면 얘는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다음에는 두 번째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요. 여기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래요. 이거 이제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자, 하이퍼링크는 이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생긴 거예요. 1번 문제잖아요. 이거 문제라는 뜻이에요. 1번 문제. 요거는 2번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1번 문제가 여기에 텍스트에다가 여기 텍스트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으래요. 자, 그러면 하이퍼링크라는 것은 내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원하는 자세한 정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주는 게 하이퍼링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문서의 슬라이드 5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얘를 누르면 슬라이드 5로 이동하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리모델링 여기에서 클릭하고 드래그 텍스트에다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블럭을 정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삽입에서 여기 링크에 하이퍼링크 이거 누르셔도 돼요. 아니면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메뉴가 잘 안 나오나요? 네, 이렇게 하면 하이퍼링크가 여기 나와요. 얘를 선택해도 되고요.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블록 정하고 삽입의 링크에 여기 하이퍼링크 있잖아요. 이거 선택하세요. 하이퍼링크.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얘는 슬라이드, 지금 현재 슬라이드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 그죠? 현재 슬라이드 5번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현재 문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현재 문서. 네, 현재 문서를 선택하고 그럼 이 현재 문서가 여기 슬라이드가 여기 나타나요. 내가 작성한 거. 5번 슬라이드로 가라 그랬으니까 이 5번 슬라이드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현재 문서를 선택하고 슬라이드 5번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여기 5번 슬라이드. 1, 2, 3, 4, 5. 여기 있죠? 5번. 5번 슬라이드. 차트 있는 대로 가래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해 주시면 여기가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까지 문제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자, 제가 얘를 슬라이드를 얘를 프레젠테이션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현재 모습 요걸로 해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로 요거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 봅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게 손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하이퍼링크가 걸리면 이렇게 손 모양이 나타나죠. 얘를 눌렀을 때 5번 슬라이드로 가야 돼요. 이렇게 누르면 5번 슬라이드로. 그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자, 말하자면 끝났어요, 선생님. 그럼 이게 60점짜리예요. 60점짜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장 한번 눌러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또 C형에 있는 예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얘를 할지 아니면 100점짜리 이걸 먼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가서 이걸 먼저 해볼까요? 이걸 하든가 아니면 이걸 다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신 것 중에서 선생님께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마이크 해제하시고요.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일단 녹화를 중지하겠습니다.